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에서 나와서 서초동까지 가기가 지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그렇죠. 참 많은데 만약에 이런 메시지라도 내놓으면 지지자들 굉장히 격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디서 이런 입장을 발표할까 한다면, 근데 지금 아마 집 앞에서는 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 앞에서는 지금 지지자들이 지금 오늘부터 계속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거기 있다라면 그 지지자들이 뭐 울고 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감정적으로 아마 격해질 그렇죠. 수 있죠. 격해져서 거기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기는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 연설했듯이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같아요. 그리고 또 법정 지금 앞에서도 보면 지금 서울중앙지 앞에서 보면 지금 아마 국내 취재진들이 이거 뭐 수백 명이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부 다 비표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검의 이쪽 서초동으로 통하는 문은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본내 문만 통과시켜 놓고 있고 또 그날 당일날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다른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 다 출석시키지 않습니다. 예.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지검 전체가 이제 올스톱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만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한다면 내일 아마 국내외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몰릴 텐데 거기서 이제 취재 경쟁이 붙으면 거기서 입장을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근데 이게 또 입장 발표가 오래 길어지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정치적 발언이니까요. 그렇죠. 길어지면 또 기자들이 거기서 뭐 몰려올 수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그렇게 긴 입장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수사받는 심정 그거와 관련돼서 좀 짤막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좀 긴 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발표한다든지. 근데 이제 어떤 효과가 있으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아마 검찰 앞에서 어떤 짤막하게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선에서 저는 아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이제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손근구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하여 입장을 밝힐 것이다. 밝히실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 요 정도만 확인해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입장 표명, 장소, 표명할 내용 등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민영수 원장님. 예. 주로 박근혜 어떤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내놓을까요? 과거의 대통령들의 전례를 비춰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5천억에 가까운 그런 그 비자금에 관해서 수사를 받아가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가족들이 받은 것으로 한 5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5, 60억 정도 되는 그런 박연차 게이트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봉화마을에서 출발할 적에는 그때 버스로 대절해서 봉화마을에서 그렇죠.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는 성실히 조사받고 그냥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얘기도 하시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예상을 할 적에는 아무래도 어찌됐건 간에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담아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방점을 주는 데는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연결되는 그런 억울한 듯한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어허. 그래서 좀 국민 감정과 좀 더 괴리가 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좀 염려도 됩니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네. 메시지 내용도 궁금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밝힐지가 참 궁금한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올 때는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경호 경비가 붙었었는데 내일 서초동 갈 때 그 정도 수준의 경호 경비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아마 이제 아마 9시 30분까지 도착이잖아요. 예. 그럼 뭐 집에서 사실 서울중앙역까지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내일 아마 차들을 차단하고 대통령이 바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이제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한 10발자국 정도 이제 걸어가면 바로 이제 중앙지검 정문이 거기 이제 포토란이 있습니다. 그 포토란에 서서 거기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거기서 한 40발자국 정도 더 가면 바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 엘리베이터 타고 아마 10층 조사실로 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동선을 분석해 본다라면 지금 이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처음에 차에 내려서 예. 바로 포토라인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입장을 끝나면 거기서 한 40걸음을 걸어서 계단이 한 5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걸어서 이제 중앙 정문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쪽 금색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바로 이제 10층으로 올라가는
아마 그런 어떤 전책이 좀 동선이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자들이 이제 내일 아마 풀 기자단이 짜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호실 이게 관장하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전부 다 리본을 달고 아마 기자실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방송 하나, 뭐 신문 하나 이렇게 해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자 한두 명이 옆에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전체 질문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던질 거거든요. 아마 근데 대통령이 그 질문에 일일이 아마 답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자들은 뭐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대통령 입장만 발표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아마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지 않겠는가 전례를 볼 때 아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소환이 한 19시간 앞두고 본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제 대리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예고까지 했으면 그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후폭풍, 뭐 여러 가지 또 찬반 나뉘고 그렇죠. 말들이 참 많아질 것도 같네요. 예, 의도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 지금 보냈다는 메시지를 한 번만 더 기억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자막에는 검찰 출두해 입장 밝힐 걸 이렇게 자막이 나가는데 좀 출두에 전에 즈음하여 읽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초점이 그겁니다. 출두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과 출두에 즈음하여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은 즈음하여입니다. 즈음하여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지 않는가. 즈음하여라는 건 뭐냐면 출두하기 전이에요. 임박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두에 임박해서 내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과 예. 출두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출두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사실 입장을 밝히면 출두해서 입장을 밝히는 거지만 즈음하여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도 크다. 직접적으로 내가 나서서 읽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게 만들고 자신은 그냥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겠다라고도 읽혀지는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상황, 그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동선이라든지 혹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절대로 언론과 생중계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다거나 생중계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던지는 상황은 거의 없었어요. 대개는 좀 더 짜여진 이미 주어진 그런 질문에 대한 준비된 어떤 답들, 또는 메시지도 지난번 자택에서도 그렇듯이 민경욱 대변인격 의원한테 이렇게 전달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굳이 내일 그러니까 외신까지 지금 관심이 초점돼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발표한다? 저는 어쨌든 제 예상으로는 즈음하여라는 말에 그냥 이렇게 이 눈길을 간다면 똑같이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그런데 내용은 인정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 들어가서 결백을 주장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면 조사를 앞둔 검찰에서도 그 장면을 분명히 생중계로 그렇죠. 지켜보고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조사라는 게 어쩌면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메시지가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메시지 자체가 이 조사에 불복하겠다라든지 진실은 밝혀지고 난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간다면 결국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 그런 그렇죠. 메시지로 예. 온다 그러면 검사나 조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나온다면 구속 쪽으로 추가 중심이 기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구속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 안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인정할 경우는 사실 다른데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구속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지금 이미 18명이 구속되고 30명이 기소됐지 않습니까? 공범관계로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한다. 그럴 경우는 사실은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규칙으로 볼 때는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예.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하여 메시지를 밝히겠다고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